안녕하세요. 오분의 주식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탈탄소 시대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공기 중에 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물질인데 석탄과 석유가 탄소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때문에 석유와 석탄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던 전기를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발전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에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와 엑슨모빌, 비피아 같은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석유 사업을 줄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탄소 시대에 석유는 이제 더 이상 투자 기회가 없는 걸까요? 먼저 석유 시장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소비는 아시아 및 신흥국에서 계속 성장하여 현재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각 절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가솔린이 26%, 항공유가 8%, 선박유가 7% 정도이기 때문에 원유의 40%가 운송수단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60%가 산업용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유 생산은 현재 중동국가 위주의 오펙이 30%, 미국이 17%, 러시아가 10% 정도 담당하고 있으며 셰일 혁명 이후 미국 주도의 생산 증대가 일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석유는 1860년대 에너지원으로 개발되었고 초창기에는 오일 메이저 기업들과 중동 국가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석유 공급과 가격 관리를 위해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오펙이 결성되었으나 정치적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과 신흥국이 크게 성장하여 석유 소비가 급증했고 유가가 100불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압화쇄법이라는 기술로 셰일가스 개발 채산성이 좋아졌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 붐이 일어나 공급이 증가하여 유가는 재차 급락 50불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활동과 운송이 멈췄고 석유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기존 오펙에 러시아 등이 참여한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에 나섰으나 실패하였고 오히려 사우디가 보복적 증산에 나서는 등 수급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2021년 현재에는 50불대를 회복하여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석유 시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유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가 가격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수요 공급이 불안정하면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신흥국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오펙 플러스의 결속력, 논오펙의 석유 개발, 새로운 시추 기술 등이 지금까지의 수요 공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탈탄소 경제로 전환되어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일까요? 먼 미래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펙과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에너지원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겠지만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신흥국 수요로 인해 절대량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일 메이저이자 최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BP의 경우에는 탈탄소 경제전환 가속화를 가정하여 2025년도부터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 오펙과 미국은 수요량이 안정적일 것을 가정한 만큼 공급량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펙의 경우 코로나에서 회복하면서 미국의 공급량이 향후 5년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오펙이 감산을 통해 대응하는 것까지 장기 전망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셰일 혁명과 코로나로 인한 유가의 급등락이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본다면 유가의 장기 전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장기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단기적인 방향성은 어떨까요? 오펙과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19년에 일평균 약 1억 배럴의 생산량을 기록하던 원유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말에는 일평균 9,300만 배럴로 감소합니다. 이 중에서 오펙이 약 400만 배럴을 감산했고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100만 배럴씩 감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면서 2021년도 말까지 원유 소비가 약 400만 배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이러한 부분을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커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오펙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올해 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2개월간 일평균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했다는 점입니다. 또 유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도 미국의 오일 리그 수는 예전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과연 경제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를 어떤 나라가 공급하게 될까요?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의 경우에는 탈탄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유가 상승을 유도해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또한 탈탄소 시대로 인해 장기적인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는 셰일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 수요가 증가하지만 여기에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입니다. 바이든은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석유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유가 상승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탄소 시대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석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에 투자하는 방법과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가 상승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미국 CME에 상장되어 있는 원유 선물에 직접 투자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으로는 석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인데 해외에서는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오일 메이저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정유주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리스크는 원유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 이란 제재가 해제된다면 원유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